자, 안녕하십니까. 최프란입니다. 오늘은 성장 모형, 그로스 모델링 한번, 개념을 한번 좀 잡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는 뭐 특별한 거 없는데요. 어, 그, 여기서는 대부분 그냥 제 렉처 노트를 썼고, 리커 선생님의 이제 멀티 레벨 속에서 제 그로스 모델링은 한 달 정도, 4번 정도 그 미팅을 하거든요. 3번, 4번 정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서 멀티 레벨 이 책에 있는 그로스 모델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거를 리뷰를 좀 했어요. 근데 아마 오늘은 이 내용은 아마 건너뛰지 않을까. 이거 하면 1시간 훌쩍 넘어가가지고 하지 않고 그 들어가기 직전 부분만 저랑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렉처 노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게 되고, 또 좋은 거는 저희가 여기서 나눔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다음번 시간에는 그 그로스 모델링을 라이팅 하는 거 할 때는 다시 또 행콕 선생님 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로스 모델링에 대해서 좀 폭넓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저번에 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Modeler of Fortune이라고 2년 전에 유 교수님하고 저하고 그로스 모델링 페이퍼를 한 20개 정도 리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로스 성장 모형, 뭐 MOF Modeler of Fortune 그 유튜브 타이핑 하시면 리스트 쭉 나옵니다. 그로스 모델링 페이퍼 리뷰한 거 쫙 나오니까, 그리고 제가 한 것도 있고, 유준 교수님 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같이 참조해서 보시면서, 이제 뭐, 그로스 모델링은 이제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 영역이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백그라운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그로스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항상 성장해야만 하나?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성장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찾아보면 analysis of change over time이라는 거죠. 뭐, 바뀌는데,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한 분석이니까, 그런, 그로스 모델링이 이제 이렇게 describe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 않을까. 그런 용어를 쓰는데, 무슨 모델링 이렇게 딱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있고 런지튜드널 데이터 아나리시스가 있고, 그죠? 리피티드 메저 아나바 할 때 우리가 조금 했었는데, 그룹 에버리지 체인지 하는 거랑 뭐 인디비주얼 그로스 트래젝토리를 분석할 수 있다, 뭐 런지튜드널 아나리시스, 뭐 대부분의 그로스 모델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책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체인지 오버 타임인데 크로스 섹셔널과 런지튜드널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 수업은 철학과 오빠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틀립니다. 변화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저희 시작점이 이거예요. 왜 세상을 우린 제대로 C죠, C. 그러니까 왜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왜냐하면 에러가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편견 때문에 못 본다. 그러면 이제 베이지안으로 또 넘어가서 프라이어를 어떻게 바꿀 건가, 업데이트 할 건가, 그런 이슈들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제대로,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거나, 혹은 우리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모형이라는 걸 쓰잖아요. 이론을 가지고, 모형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건데, 항상 나왔던 토픽은, 통계는 제대로 못 보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varying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fixed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보죠. 예를 들어서. 근데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거는 다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거는 변화하거나 바뀌거나, 왜 바뀌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다못해 시간에 따라 바뀌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슈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시시각각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싶거나 영원할 거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고,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 우리 이제 멀티 레벨 할 때 처음에 배웠던 컨텍츄얼 이펙트 배웠잖아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으면 관계가 있든 그게 평균이 됐든 코릴레이션이 됐든 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그 경향성을 찾기 위해서 통계를 하는 건데 그 컨텍스트를 시간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컨텍스트는요 모든 것에 대한 시간은요 모든 것에 대한 컨텍스트라는 거예요. 시간을 따라 천천히 변하니까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혹은 그 시간이 우리가 변한 것보다 더 천천히 변하니까 시간 또한 변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의 속도도 변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고 또 하나 보는 거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뭔가 내 눈앞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컵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뭔지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봐야 되잖아요. 자세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본다라는 용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그 다음날도 한번 봐보고 그 다음날도 봐서 얘가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시차를 두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관찰이라는 거는 모든 observation은 시간에 nested 돼 있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본다라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 왜 여러 번 봅니까? 그게 뭔지 알기 위해서 여러 번 보잖아요. repeated measure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알기 위한 우리가 과학을 하는 이유,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자세하게 관찰을 한다는 얘기인데 관찰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본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로스 모델링이 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repeated measure가 뭐 어려운 거 뭐 새로운 관점이라 보지 마시고 모든 데이터는 타임택이 달려 있어요. 그걸 무시하냐 안 하냐라는 이슈고 내 그 타임택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걸 가지고 분석할 거냐라는 이슈지.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변화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 속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변화에 우리가 진짜 시간은 뭐 항상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때 시간에 대한 시간을 요소로 놔서 바라보자라는 건데 컨텍스트로 보시는 게 맞아요. 멀티 레벨 컨텍스트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또 컨텍스트가 또 나오네. 멀티 레벨 컨텍스트에 볼 때는 타임을 컨텍스트로 보고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그로스 모델링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처음 배우시는 분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 뭐 방법론들은 많이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분석을 하는 방법이. 소프트 데이터는 별거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 따로 분석하는 거예요. 다 따로 분석하든지 뭐 예를 들어 학생에 따라서 학생별로 다 분석한 다음에 그 시간에 따라서 다 따로 분석하든지 아니면 사람 따라 다 따로 분석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합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유닛 레벨로 떨어뜨린 다음에 크로스 레벨로 떨어뜨려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것을 다시 합치면 소프트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돼버립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마다 따로 분석을 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레벨 어프로치가 있고 SM 어프로치가 있는데 옛날에 이게 뭐 굉장했었는데 요즘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this is a big deal 뭐 이러고 했는데 요즘은 뭐 큰 이슈가 없으니까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은 뭐 장단점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게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이 옛날에는 약간 그 코베리언스 뭐 모델링이라 그래가지고 코베리언스랑 민 벡터만 가지고 할 때는 이게 나눠졌었죠. 근데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이나 뭐 멀티 레벨 모델링이나 다 리니어 모델링이니까 그리고 코베리언스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옛날 사람들이 우리는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있어도 막 분석된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실 때는 it's a big deal. 근데 뭐 아니니까 이렇게 막 나눠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코에피션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nested 돼 있는 멀티 레벨 상황에서 멀티 레벨 SM도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보는 거라고 보면 갑자기 또 확장이 되고 HLM 쪽에서 하시던 그 스트럭처도 많이 바뀌잖아요. 리니어 모델로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로 통합이 되니까 이거 뭐 나눠가지고 밖으로 싸움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게 빅딜이었는데 요즘 빅딜은 아니니까 그냥 뭐 이렇게 페이퍼에서 혹시 이렇게 뭐 나눠서 설명을 하면 데이터를 보세요.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에스티메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추정을 했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게 SM, HLM 뭐 이렇게 나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에 오른쪽에 좀 안 좋은 게 뭐 오른쪽 왼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뭐 그로스 커브 모델링이다, 레이턴트 커브다, 레이턴트 그로스다. 아, 굉장합니다. 짜증납니다. 뭘 레이턴트인데 그로스인데 커브라고 하자. 뭐 왜 항상 커브 해야 되냐? 그러면 커브라고 하면 리니어는 안 되는 거냐? 항상 그로스 해야 되는 거냐? 막 아, 짜증이 막 나서 제가 좀 근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사실은. 뭐 페이퍼 쓸 때마다 뭐 자기 뭐 리뷰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그거 어쩌라고. 뭐 예를 들어서 별로 좋은 것도 이거는 제가 옛날에 대학원생 때 한 거니까 그 석사 HLM 수업 들을 때 뭐 이거 비교 분석하는 거 했는데 아직도 쓰고 있네요. 두 개를 나눠보면 뭐가 좋냐 틀리냐 뭐 이런 거 뭐 프로젠 칸스 해가지고 뭐 얼굴 그려가지고 뭐 한 건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 요즘엔 중요한 거 아니고 알코올 유즈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30명이 예를 들어서 4개의 메저먼트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어른들이 애덜리센트가 술 어떻게 마시는지 변화를 보는 거죠. 그죠? 요즘엔 이게 아주 이 4개를 쭉 늘려가지고 저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체력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잘 못 마시는데 피크를 칠 때가 있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마셔보자 막 이럴 때도 있고 뭐 술을 어떻게 마셔요? 막 이러다가 뭐 없으면 막 죽는다 이러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뭐 마셔서 죽겠다는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변화하는 거죠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 나이에 따라 술 마시는 것도 다 변화합니다. 뭐 그런 것들 뭐 change over time 하는 것도 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부모들이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뭐 이런 것들 리서치 퀘스천 잡을 수 있다 뭐 그래가지고 일단 있는데 뭐 이런 이그젬플들 생각하시면 보시고 그래요. 뭐 이거 이야기했죠. 멀티 레벨 할 때 결국에는 유닛 레벨은 그 더 파퓰레이션에 온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컨텍스트가 됐든 혹은 서브 파퓰레이션이 있는데 그걸 무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멀티 레벨이라고 나온 거고 nested 데이터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아까도 여기서 그로스 모델링은 뭐냐고요? nested within time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그렇죠. 혹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nested within people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nested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 관계가 nested within time일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measurement가 nested within individual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내가 repeated measure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nested within people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관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여러 시간을 두고 여러 번 관측한 거면 그럼 그 관계가 nested within time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대한 관점을 플렉서블하게 가지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심슨스 패러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통계가 뭉개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계를 왜 합니까? 물어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게 통계잖아요. 스태티스틱이나. 그게 수학하고 틀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통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요. 시그널과 노이즈로 나눠지는데 시그널하고 노이즈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스탠다드 에러라든가 이런 걸 분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통계를 했는데 잘 보시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통계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통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뭉개야 되잖아요. 여러 개를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뭉갤 때 그거를 convolution이라고 하든 average라고 하든 aggregating이라고 하든 pooling이라고 하든 뭐 이상한 용어를 다 써가지고 뭐 weighted average라고 하든 optimization을 하든 뭔 개소리를 해도 결국엔 여러 개를 뭉개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바꾸는 그 averaging, aggregating 과정을 쓴다고요. 그렇잖아요. 통계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aggregating 하는 그 평균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스트라이크 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평균을 안 내고 모든 게 평균이에요. 사실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도 평균이라고, 웨이티드 리스트 스코어도 평균이고, 다 어떤 팬시한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에러로 시그널과 분석을 하려고. 근데 평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뭉쳐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안 보이거나 없는 게 생겨나거나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인트로스탯 실 때는 어땠어요? 뭘 잘 뭉쳐가지고 통계를 돌려가지고 뭐 숫자로 매저를 만드는 거다, 세트하고 하는 거다, 뭐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보셨잖아요. 아닙니다. 전문가는 뭉치고 풀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쪼개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뭉쳐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자세하게 뭉쳐진 것을 오히려 막 평균을 구해둔 것을 반별 평균으로 흩어놓고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을 반별 평균으로 흩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지럽다 그래요. 뭘 자꾸 이렇게 야, 샤샤샥 해가지고 막 돌리고 해가지고 막 적은 숫자, 막 P밸류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전문가도 자꾸 풀잖아요. 풀어 설명하잖아요. 더 자세하게 뒤로 돌아간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통계로 넘어가니까 심슨스 패러독스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균으로 우리가 먹고 살지만 결국에는 평균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을 찌르는 역할이라서 세상을 못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로스 모델링을 뭐로 보시면 되냐면, 시간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을 무시해서 다 해놨던 거를 시간에 따라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스 모델링은 시간에 따라서 쪼개서 한번 보자. 그러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양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트렌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내가 변화하는 걸 내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타임택을 달아서 시간이라는 걸 고려해가지고 한번 봐보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평균의 역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결국에는 평균으로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은데, 아주 쉬워졌는데, 우리 세상이 아주 쉬워 보였었는데, 다시 그 역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멀티 레벨 하는 기본적인 그 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컨텍스트를 봐야지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그 상황 속에 존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시그니처 렉처가 나왔네요. 어느 날 아들내미가 와서, 아빠, 내 키가 얼마나 큰 거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저기 그 이스터 래빗 인형이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 그래서 보니까, 야, 너 네 키가 있잖아. 이스터 래빗하고 똑같다, 지금. 네 키는 지금 오늘 네 키는 이스터 래빗 사이즈인 거야. 그렇게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그렇구나. 내 키는 이스터 래빗 사이즈구나.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죠.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놓고 또 물어보는 거야. 아빠, 내 키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일로 와봐. 이러고 이스터 래빗 옆에 세워보니까, 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만큼 컸나 보니까, 아니, 이만큼 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큰 거를 표현을 해야 되죠. representation. 항상 나오는 거. 이스터 래빗만큼 representation 했다가, 이스터 래빗 플러스 어느 만큼 컸다는 게 내야 되는데, 옆에 보니까 클리넥스 박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넥스 박스를 갖다 딱 대보니까 딱 맞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내미의 키를 2년 차에는 이스터 래빗에다가 클리넥스 박스 한 개를 얹은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왜냐면 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3년 차에 또 재보니까 신기하게 딱 2개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째도 그렇다고 칩시다. 애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로봇은 안 크는데 또 3개만큼 더 큰 거예요. 이스터 래빗에다가. 만약에 어떤 애가 시간에 따라서 유닛 단위로 1년이라는 똑같은 간격의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는 요 클리넥스 박스가 정확한 정확하게 이 시간에 따라서 클리넥스 박스가 정확하게 인티저 그만큼 성장하는 이렇게 그 성장을 우리가 리니어 성장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뭐 세상은 리니어 성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하진 않는데, 키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리니어 트래젝토리라고 그러고 리니어 변화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이 아이는 이산이라는 특정한 아이잖아요. 제 아들내미잖아요. 제 아들내미니까 뭐 짜들어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요만하고 뭐 크는 속도도 정해져 있지. 맥스가 왔다고 봅시다. 다만 사람이 오면 이스터 래빗도 맥스 이스터 래빗은 엄청나게 클 거라고. 똑같은 6살짜리를 하더라도 이만하지. 막 클리넥스 박스도 큰 거 갖다 해야 돼요. 예를 리니어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맥스는 예를 들어서. 이사는 나름대로의 이스터 래빗이 있는 거고 클리넥스가 있는 거고, 맥스는 맥스 자기의 이스터 래빗이 있는 거고 클리넥스 박스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로서 좀 왜 우리 애가 작은지는 뭐 이유가 있겠지, 그죠? 근데 아마 그렇다 치고 예를 들어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고유의 이스터 래빗과 클리넥스 박스를 가지고 있어서 애들마다 이런 거를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나중에. 왜 애들마다 이스터 래빗 사이즈가 틀릴까? 그러면 그러면 아빠의 키를 가지고 이스터 래빗이 왜 이렇게 어떤 아들은 크고 어떤 아들은 작은가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애들은 얘가 클리넥스 박스가 큰 애들이 있어요. 성장 속도가 쑥쑥 크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왜 그럴까? 그쵸?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게으른가? 운동을 좀 하나? 혹은 뭐 얘가 운동을 잘하나? 영양 상태가 좋나? 엄마가 게으르면 또 안 먹일까 합니까? 엄마가 또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먹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뭐 쑥쑥 크겠지. 그러면 클리넥스 박스가 큰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이스터 래빗이 바뀌냐 안 바뀌냐, 애들마다 다 다르냐 안 다르냐, 다르다면, 그쵸? 그 아이의 특성으로, 부모의 특성으로 그 변화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게 엮어서 우리가 그로스 모델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할 때는 그냥 성장, 뭐 시간에 따라 슬로프 구하고 끝났잖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터셉이 각자마다 있을 수 있고, 슬로프가 각자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클리넥스 박스가. 그 다른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하면서 그로스 모델링이 탄생된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로스 모델링 하실 때 첫 수업에 이렇게 쫙 설명하시는 건데, 분필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유지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쓰는 거 있잖아.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부르주아 교수님들은 하는데, 저는 생 노가다로 이렇게 하나씩 애니메이션 따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어놨고, 시대가 변하는 거죠. 이제 뭐 각자 수준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로스 모델링을 알아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냥 트래젝토리 구할 것 같으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끝나는데, 이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이스터 래빗의 영향, 클리넥스 박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부활절 토끼 이야기다. 요즘 부활인데, 그쵸? 괜찮네. 부활이니까 좀 조신하게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츄얼 이펙트는요, 또 이건 어날러지인데, 우리 사랑 영원할 거야. 이거 한번 합시다. 그래요. 자, 여기 뭐 시집 가신 분들도 있고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뭐 영원할 거야. 뭐 결혼식장 가면 굉장합니다. 뭐 서약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러고 막 반지 껴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시간 지나 보니까 무궁무진합니다. 변화가, 관계가.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대사가 참 진짜 막 변하죠. 근데 이제 변화하는 게, 여기 보세요. 관계가 변화하는 모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시간에 따른 슬로프가 변화하는 거였죠. 사람에 따라 변하는 거였었어요. 아까 그 클리넥스 박스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성장, 슬로프가 사람에 따라 변하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X와 Y를 우리가 관측을 하려면 인터셉이나 슬로프 같은 거를 관측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있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가 어느 연구에는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메타 애널리시스 한다고 봅시다. 어느 년도에는 이게 있었어, 관계가. 근데 어느 년도는 없어졌어.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연구에는 있고 어떤 연구에는 없고 막 이런 거예요. relationship이 똑같은 X와 Y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 보면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벤트 애널리시스 하듯이. 아,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